오시는 분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가보자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끌려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내가 절대로 물건 사는 거 봐라. 네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로 내가 회원가입 안 한다 하고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왕 오신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애터미는 절대로 아무나 회원가입 안 시키고요, 아무나 사업자 안 시킵니다. 예,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제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이 제품은 품질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내가 사업자를 안 하더라도 여기서 제품을 사서 쓰는 것이 이익이겠다. 지금까지 내가 썼던 치약, 칫솔, 화장품, 또 뭐 건강식품, 세제 뭐 이런 것보다도 여기가 더 품질이 좋고 여기가 더 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샀을 것 같으면은 여기서 사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되겠다고 이렇게 확신이 드는 분들만, 그런 분들만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을 들었는데, 아이고 내가 뭐 여기 돈 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 좀 비싸더라도 물건을 사서 그냥 좀 쟁여놓던지 할 수 없이 쓰던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 좀 끌어들여 가지고 또 사라고 하면은 이게 돈을 벌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물건만 쓰라고 하면은 안 쓰더라도 여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물건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소비자도 하지 마시고 사업자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업해봐야 돈을 못 벌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업을 했던 다단계 회사들이 수백 개가 있었는데요, 거의 다 망했고요. 90%가 다 망했어요. 통계를 보면은. 예. 그리고 몇 개 살아남아 있는 회사들도 비실비실하거나 또 좀 되는 듯 하다가 또 망하거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안 쓸 물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처음부터 회사를 차릴 때 우리와 같은 동종업계, 방문 판매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들하고 경쟁하려고 차린 게 아니에요. 일반 유통,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서 가격과 품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기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TV 홈쇼핑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방송회사에서 가져가는 게 약 43%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35% 정도 수당을 주고라도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할인 매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30% 정도 마진을 본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제조업체에서 광고를 때려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 매장 가서 물건을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는 거기에 광고비가 묻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고를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광고비 빼고 우리가 물건을 할인 매장보다 더 싸게 팔 수 있고 35% 수당을 수당 체계에 의해서 공헌하는 데 따라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봤는데 여기 있는 제품들이 지금 잘 팔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내 1조 매출을 달성하고 해외 한 2천 몇백억 달성을 해서 국내에 한 1조 2,5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그래서 매일
국내에서만도 하루에 택배가 약 4만 건 정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출 규모를 보면 한 사람이 사는 금액을 보면은 일반 다단계 회사들, 과거에 망한 다단계 회사들, 또 지금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카드 내가지고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긁어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매출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반 할인 매장 매출이 한 번 가면 여러분들 얼마치 사세요? 보통 15만 원에서 요즘 좀 떨어졌어요.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사오시잖아요. 우리 회사의 1회당 평균 매출액이 그 정도예요, 보면은. 그래서 약 10만 원 내외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의 금액을 보면은 보통 지금까지 다단계 회사들 또 이렇게 그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일정 금액을 사도록 진입비가 있는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 보면은요 33만 원 아니면 55만 원, 110만 원 또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대개 일정한 금액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요 매출 이렇게 규모를 쭉 보면은요, 뭐 8만 5천 원, 7만 6천 원, 17만 원, 전부 다 각각 다른 금액들이 하루에 평균 한 4만 건 정도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저희가 요즘에 또 이제 매출이 또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는 하루에 한 매출이 국내 매출만 해서 한 8억 정도 이렇게 하루 매출이 올랐는데 요즘에는 36억에서 38억 정도로 이렇게 또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매출액이 조만간에 또 한 40억 정도까지 이렇게 육박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매출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은 그것이 카드 꺼내가지고 긁어내가지고 활부 긁어놓고 나중에 수당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수당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사회적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애터미는 그런 사회적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들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치약칫솔 써왔죠. 화장품 써왔죠. 여기 뭐 이런 간장도 먹고 라면도 먹고 다 이런 것들을 해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먹던 것하고 품질을 비교했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제조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소비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소비는 평생 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남도 못 믿는데 자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거야.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다. 제발 자기는 좀 믿으세요. 네. 자기도 안 믿는 사람은요,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썼던 치약에 비해 가지고 이 치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자기가 판단해 보고 좋으면은 좋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화장품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하고 이거는 좋다, 남한테 소개를 하더라도 괜찮겠다, 괜찮은 품질이겠다, 요 판단은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썼던 금액에 비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더 싸다든가 이런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들만 계속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써보고 좋고 자기가 써보고 실제로 돈을 지불해보고 싸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비싸고 안 좋다고 그래도 나는 써보니까 좋고 싸더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분명히 좋고 싸다고 느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안 좋던데 비싸던데 그러니까 그런가? 성공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판단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비록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판단을 했으면, 자기가 맞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거를 밀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것이 싸고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생각에 막 휘둘리지 않는 것이 성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하나하나는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철저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착한 햄이라고 있어요. 애터미 착한 햄. 미국의 스팸 비슷하게 생겼죠. 예. 아니 애터미에서 좋은 제품만 파는 줄 알았더니 왜 스팸같이 막 불량식품을 팔아요?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제 손자가 이 햄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다른 회사 걸 먹이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꺼림칙해. 그러니까 저는 제 손자가 먹어도 되는 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럼 제대로 만들었겠어요? 대충 만들었겠어요? 정말 제대로 만든 거예요. 좋은 살코기를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은 우리 김하고 이거하고 애터미 김치하고 애터미 쌀 있거든요. 그럼 반찬 끝난 거죠. 그렇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예. 그래서 가끔은 이런 거 하나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애터미 김치요, 정말 맛있게 담궜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취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애터미 김치는 익혀서 먹어야 되는 김치로 이렇게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쓰지 않고 정말 천연 양념들을 쓰면은요, 처음에 딱 먹을 때는요, 뭐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념이 잘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나면은요, 정말 맛있는 김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은 진짜 깊은 맛이 나는 그런 김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만들 때 저희는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최고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써 보시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공기청정기 요즘에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네,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죄송한데, 하루에 200대 300대 계속 공장에서 막 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일본에서 가져오는 요 모타가 있어요. BLDC 모타라고 그래서 제트기 비행기 있죠? 제트 엔진에 쓰는 그런 이제 모타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은 이게 모타의 수명이 바로 이 공기청정기 수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필터는 주기적으로 계속 갈기 때문에 모타만 계속 잘 돌아가면은 이거는 이제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 품질의 모타를 찾아라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만드는 그런 이제 일본 회사가 개발한 그 BLDC 모타인데, 그게 이제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어제도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공장으로 빨리 날아가서 그 부품을 비행기에다 싣고 오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 직원이 가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기 전에는 아예 거기서 회사에 들어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말이야. 이제 막 어제 뭐들 하냐고. 우리 지금 회원님들은 지금 올 봄에 그냥 황사가 몰려와가지고 사상 최장 기간에 최고로 진한 그런 황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급한데 그래서 막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잔뜩 찬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도 띵 하고 뭐 졸리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산화탄소 센서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언제 문을 환기를 시켜주셔야 되는지 그거를 다 알려줘요. 왜냐하면은
산소는 밖에서 어차피 들어와야 돼요. 이게 산소 발생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먼지를 제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서 산소를 들어오도록 하고 우리 몸에서 나왔던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먼지가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서 외부 공기가 들어오도록 한 다음에 이걸 쫙 돌려가지고 이제 먼지를 쫙 제거를 하면은 정말 마음껏 숨을 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답답하게 요즘 코끝으로만 숨을 쉬죠? 이렇게 심호흡 요즘에 해요, 안 해요? 대부분 그냥 막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가격을 반 가격이야. 보통 이 정도 하면은요 12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우리 68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카드 또 할부가 되니까 카드 할부하면은 뭐 렌탈 하나 뭐 카드 할부해서 사나 비슷하게 이제 어떤 되는 카드들 있죠. 할부되는 카드들. 그럼 이제 그렇게 사면은 이제 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막 주문을 넣고 5초 지나면은 막 품절 떠버리고 막 5초 만에 막 매일 주문 들어오니까 사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잘 만든 절대 품질의 그런 제품을 우리가 68만 원이라고 하는 절대 가격에 팔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요. 어떻든 지금 앞으로 이제 라인도 더 증설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앞으로 중국에 들어가더라도 엄청나게 팔릴 것 같아요. 이 제품이. 그래서 지금 이런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당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왕 공기청정기 살려면은 애터미 거 사는 것이 낫겠구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보다 이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가격대가 있는가? 전 세계 시장 뒤져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그리고 각종 센서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요. 지금 옆에서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먼지 내니까 파란색이 녹색으로 바뀌어 가지고 네. 지금 또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더 먼지 내고 그러면은요 이게 헤어스프레이 뿌리고 막 이렇게 화장품 냄새만 풍겨도요 이게 빨간색으로 딱 바뀌면서 그런 냄새까지 센싱을 다 해가지고 쫙 이런 거 다 정화를 해내는 그런 이제 기가 막힌 제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 제품을 쓰는 것이 소비자만 하더라도 나는 이익이다. 요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쓰는 것이 당신한테 이익이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비즈니스다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오자마자 아마 일정 매출을 올려야 특혜를 받는 그런 진입비, 가입비가 없어요. 또 뭐도 없냐면은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다 있는 월간 유지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정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매월 얼마를 물건을 사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사든지 아니면은 뭐 오토십이라는 걸 걸어놔 가지고 뭐 1년분을 한꺼번에 결제를 하고 이제 매달 물건이 집으로 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 월간 유지라는 것을 없앴어요. 그 월간 유지를 처음부터 이제 채택을 안 하니까 회사 초창기에 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는 선수급들이 이 회장님 알만한 분이 왜 월간 유지도 안 해놓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요 월간 유지가 없으면은요 매출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밑으로 온 사람이 무조건 매월 얼마를 사도록 강제 조항을 만들어 놔야 내가 수당을 받고 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간 유지도 없이 어떻게 매출 유지를 하려고 월간 유지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생필품이면은, 진짜 생필품인데 그것이 정말 품질이 좋고 정말 가격이 싸면은 유지 조건이 있어야만 사요? 아니면은 안 죽으려면 사야 돼요? 자기가 안 죽으려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안 닦고 살 수 있어요? 이 안 닦으면 죽을 맛이죠. 그렇죠? 예. 화장품 안 쓸 수 있어요? 쓰잖아요. 화장품이요, 사실은 밥보다도 더 기묘한 생필품이란 말이에요. 여자들 보고 아침에 급히 나가는데, 예를 들면 뭐 밥을 먹든지 화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그럼 뭐 해요? 다 화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밥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더 기묘한, 없으면 못 사는 건데, 어떻게 꼭 뭐 사도록 강제조항을 만들어 놔야만 사냐 이거예요. 진짜 좋고 진짜 싸면은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강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경우, 유지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경우, 오토십을 그렇게 강제로 만들어 놓은 경우는 뭐냐면은 품질이 진짜 좋지 않다, 가격도 진짜 싸지 않다는 반증일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 월간 유지, 오토십 이런 것을 수당책에 만들면서 빼버릴 때는요, 진짜 제 목에다 칼을 하나 딱 대는 기분이었어요. 만약에 진짜 필요한 것을 진짜 잘 만들지 않고 진짜 싸게 팔지 않으면은 너는 죽어. 이런, 자, 보세요. 아까 여기 올라오신 우리 김연홍 크라운 마스터, 주진환 크라운 마스터 두 분이 있었죠. 다 연 4억, 5억씩을 버시는 분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저런 분들이 화장품 쓰는데 예를 들면은 돈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좋은 거 못 쓰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벌어. 하루에 막 100만 원씩 벌어. 그럼 한 개에 100만 원짜리 화장품이라도 여자분들 써요? 안 써요? 좋다고만 하면은.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제품이 품질이 정말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고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품질을 못 따라간다고 하면은, 자, 수당을 많이 받는 리더들이 쫙 생겼어.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애터미 제품 쓰겠어요? 아니면은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그 좋은 제품 몇백만 원짜리 다 그쪽으로 가버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는 죽고 살고 여기서 사업해가지고 누구 고객 만들어줘요? 돈 벌어가지고 명품 회사 고객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의무적으로 사라는 조건을 안 붙여놨을 때는 최소한 전 세계 어떤 명품하고 품질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한 달에 4억, 5억, 10억을 버는, 우리 10억을 못 벌지. 네, 1년에 4억, 5억, 10억을 버는 사람이라도 애터미 화장품이 더 좋아가지고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은요, 다 애터미 화장품, 애터미 제품들 쓰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절대 품질, 누구도 이 이상의 제품을 못 만든다. 현재 화장품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다 동원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이만한 제품이 없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제품을 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앱솔루트, 절대치다, 완벽한 품질이라는 뜻에서 앱솔루트라고 붙였어요. 저는 이 화장품이 아무리 비싼 화장품, 한 개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화장품하고 비교하더라도 품질 면에서는 안 진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엄청 싸요. 6개 세트가 19만 8천 원. 다른 명품 하나 값도 안 돼요. 이런 정도 품질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정말 여성분들 할 거예요. 남자분들은 설마 하겠지만 하나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그런 제품들 있어요. 부인들이 그런 걸 쓰면서도 남편한테는 화장품 가격을 얘기를 안 해.
예, 미쳤다고 할까 봐서, 팔짝팔짝 뛸까 봐서,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것 막 한 60만 원 하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어요. 한 개에. 와, 비교를 해보려면 우리가 사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막 공항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타회사의 명품 회사에 신상 나왔다고 그러면은 사서 써보는데, 아니 요만한 거 제품 하나에 60만 원 주고 살려고 그러면 손이 덜덜 떨려. 여자분들 간도 커. 하여간 목숨을 걸어 그냥. 그런 제품을 또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리더들은 정말 이것이 좋지 않으면 그런 제품들 써버릴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면 절대로 안 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애터미는 제품을 싣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품질은 전 세계 누구도 이 가격에 절대로 팔 수 없다. 이렇게 팔다가는 아마 이 뱁새가 황새 따라올라다 가랭이가 찢어져서 지가 죽어버릴 거다. 이 가격에 팔다가는. 그런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공기청정기도요, 가격 책정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68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회사 유사 제품들 보세요. 2단으로 되어 있는 것들. 대개 평균 100만 원, 120만 원대, 조금 비싼 건 180만 원대. 그렇게들 팔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정말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관절 제품 또 나오자마자 또 결품 나가지고 또 너무너무 죄송한데, 터마신이라고 하는, 강황에서 정말, 뽑은 이만큼을, 해서 뽑으면 유효 성분, 관절에 좋다고 하는 그 유효 성분 진짜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터마신하고 저 또 MSM 또 유명하죠. 예. 또 저건 어떤 데서는 또 막 자기네는 막 천연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천연 제품이, 그러니까 유황인데 유황을 어때요? 오리가 먹어가지고 독성이 제거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공정을 이제 공장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독소가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공정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직접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MSM 이제 식이유황 제품을 지금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걸 가지고 또 막 소나무에서 또 빼냈다고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데가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 화학적으로 그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공정만 잘 거치면은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이제 안심 그런 그 허가를 다 받은 세계적인 제품을 저희가 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늙으면은 늙을수록요 다리가 좀 튼튼해야 돼요. 나이 먹어도 다리만 튼튼하면은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왜? 걸어다니면 되거든요. 걸어다니면 웬만한 병은 없어지는데 관절이 망가져갖고 이제 걷지 못하는 순간에 고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고 혈관계 질환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늙어서라도 어때요? 좀 전 세계 여행도 하고 싶으면은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떠나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 응? 예. 다리가 안 떨리려고 하면은 젊은 날부터 이 관절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품들을 정말 절대 품질, 그래서 이런 관절에 좋다고 하는 기능성 성분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은 관절 끝이 하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도 가격을 정말 절대 가격에, 그래서 누구든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는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까 이제 여기
나오신 크라운 마스터 김연홍 크라운 마스터하고 주진한 크라운 마스터가 딱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을 내세웠나 보니까 우리 김연홍 크라운 마스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진한 크라운 마스터는 또 스카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임원급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두 분이 다 똑같이 애터미에 와가지고는 문제는 수당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연봉 4억, 5억 뭐 비슷해요. 나중에는 한 10억 선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초등학교 나오나 스카이 나오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진한 크라운 마스터는 되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천만다행이에요. 은행에 그동안 일을 해봤지만은 노대책이 안 서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노대책은 그런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세울 수가 있을 건데,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고 또 완벽하게 노후에 정말 우아하게 좀 여행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려고 보니까 성에 차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하여간 분명히 은행을 자르고 나왔다고 했어요. 예, 물론 주변에서는 잘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여간 본인은 은행을 자르고 나왔다. 나는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17년 정도 월급쟁이 생활을 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딱 들어갈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 시절에 벌써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만주로 이렇게 장사를 다니고 하실 정도였으니까 일본말도 잘 하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쫄딱 망하셔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회사가 물려준 게 없었는데 바바리 코트를 하나 딱 물려주셨어요. 근데 그게요, 동경에서 샀는데 백화점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와, 조선 사람 중에 이 옷을 사는 사람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근데 지금 입어도 워낙 명품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안 바뀌니까 지금 입어도 괜찮은 그러한 그러니까 완전 실크로 되어 있는 그런 바바리 코트를 저한테 하나 이제 물려주셨는데, 어떻든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사업가시다 보니까 저도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잠깐 한 2년이나 3년 해서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배우고 나와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또 일을 하나 붙들면은 빠져드는 그런 성질이어가지고 한 3가지 프로젝트를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공장이 가동이 되고 손익분기점 넘어가고 그 다음 차기 아이템까지 마련을 해놓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하는 게 최소한 5년은 걸려요. 또 한 7년, 8년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17년이 그냥 후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조금 이따 더 늦으면은 정말 나갈 용기도 없어가지고 계속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매달려 있어봤자 잘릴 거고. 그래서 60대 되기 전에 잘리면은 그때 가가지고는 정말 뭐를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든 50 넘기기 전에 내가 나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자르고 나왔습니다. 자르고. 예. 네. 사표를 냈는데 6개월 동안요. 사표 수리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사표 내놓고 회사를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계속 월급 넣어주면서 나오라고 하여간 통사정을 해가지고 제가 사표 수리를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조직이라는 것이 참 따뜻한 곳이구나. 네. 왜냐하면 이제 조직에서 그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홀로 딱 서니까
가슴 속까지 찬바람이 쌩하게 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을 고치는 용기가 사실은 삶 속에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날 그냥 그 안정감이라는 것이 좋아서 살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는 안정감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세일즈가 자기 체질에 안 맞대요. 물어봐요. 가난은 체질에 맞냐고. 어떻게 보면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난이 체질에 안 맞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이 받아들이듯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체질에 안 맞는 일을 해서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세일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화장품 써봤더니 너무너무 좋아. 해모인 먹어봤더니 피로도 풀리고 면역력도 증강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잔병치레도 안 하고 너무너무 좋아. 이런 얘기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샴푸 써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비타민 먹고 뭐 이런 거 먹었더니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쓰고 안 쓰고는요, 다 지 맘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 맘의 법칙만 딱 이것만 딱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면은요, 세일즈에 대해서는 도가 튀어요. 하산을 해도 돼요. 더 배울 거 없어요. 자, 사고 안 사고는 누구 맘이에요? 지 맘. 말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에요? 내 맘. 그렇죠? 아니, 내 맘은 내 맘대로 하는데 지 맘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싸고 좋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제 노후가 깝깝해서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1억씩 버는 그런 비전 있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런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 마음은 그런데 지 마음은 따라 나설 수도 있고 안 따라 나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일이에요. 그 사람 마음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은 바뀌고 안 바뀌고는 누구 마음? 지 마음. 예. 그걸 지 마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지 마음의 법칙만 알면요, 세일즈에 딱 도가 딱 튀어요. 제가 어느 날 이거를 깨달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일은 얘기를 하는 거지 마음 변하는 것은 지 마음이구나. 이걸 딱 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주 그냥 쉽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 뭐 듣고 네가 생각해봐. 근데 초보자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도 안 하고 밤새 고민을 해.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할까 안 할까 밤새 고민을 해.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이 너무 힘들대. 뭐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혼자 고민해놓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 지 마음의 법칙을 딱 도통을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 화장품 생필품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앞으로는 글로벌 시대인데 이게 내 라인이 글로벌로도 나갈 수 있고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도 벌 수 있는 아주 비전 있는 비즈니스를 발견을 했어.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자. 아무 생각 없이. 누가 고민해요? 지가 고민해야 돼, 지가.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해놓고 상대편은 지금 고민도 안 하는데 지가 혼자 고민하고 있어. 아무 효과도 없어요, 고민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얘기를 던지라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얘기하세요. 왜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냐면요, 아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래도 되는 수가 있어요. 회사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회장님이 통화 좀 해줘야 하고 덜렁 전화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아이고, 예, 제가 저 애터미 회장입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이고, 저 앞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우리 회장님이 절대로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닌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할머니 원자력 발전소는 화장품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얘기를 해도 지금 이제 도무지 뭐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금 바꿔줘서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고 그 할머니가 잘못 전달하셨네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니 좀 바꿔주세요. 할머니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원자력 연구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발전소나 연구원이나 그것이대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그 할머니가 성공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 왜? 그 청년이 제가 보내준 자료를 보고 해보겠다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발전소라고 하든 연구원이라고 하든 그냥 아무렇게라도 얘기를 하는 것이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예요. 응? 제발 좀 공부 좀 하지 마세요. 공부. 응?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공부를 여기 와서 또 공부 잘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전 현장에 나가는 것이 겁나니까 계속 자료 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어. 제 후배 중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진짜 회사 초창기예요. 아니 좀 열심히 좀 해 그랬더니 선배님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1년쯤 지나서 뭐해 일 좀 하라니까 선배님 지금 열심히 애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지나도 공부만 하고 자빠졌어. 결국은 안 해.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나가서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겁나니까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아무나 자꾸 아무 얘기나 하세요. 한 100명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제법 얘기를 할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 그럼 질문 나오면 대답 못하면은 그 다음에 좀 스폰서한테 물어보든지 뭐 자료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 이런 한 번째 사람한테는 답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번째 사람한테는. 그래갖고 한 100명을요 연습용으로 버려버려. 세상에 사람은 넘치잖아요. 그렇죠? 수천만 명이 있는데 100명 내가 버려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연습용으로 버려버려도 된다니까. 또 앞뒤 잘라가지고 또 사람 버리라고 했다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습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지면은 쉬워요. 자, 여러분들 야구 선수가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농구 하려고 그러면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선수라고 그래가지고요, 야구 선수라고 맨날 홈런만 쳐요? 그렇지 않아요. 농구 선수라고 넣으면은 다 3점 슛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애터미 회장이 어때요? 제가 리크루팅 하면은 막 100% 다 될 것 같죠? 아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막 다 얘기해가지고 막 붙여줄 건데. 제가 얘기를 해도요, 그렇게 말 안 들어. 미치겠어.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 하면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얘기를 해요. 한 250명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얘기하고 만 게 아니에요. 10번 얘기하지 않는 것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신념을 가지고요, 만나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 250명한테. 또 전화를 하고. 더 설명을 해줘야 돼? 아니면 그냥 따라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전화하고 물어보면 전화하고 한 25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내가 한 4명 건진 것 같아, 그 중에서. 그게 애터미 시작이에요. 지금 500만 회원이요, 그 4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대표 사업자 자리 주겠다고 그래도요, 250명 중에 다 안 하겠대. 지금은 발등들을 찍고 있죠. 네. 그때 할 걸.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결단을 못 내리면은요, 이게 죽을 때요, 껄껄껄 하다가 껄끄덕 하고 죽어요. 이럴 걸, 저럴 걸.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도. 어떤 분 있었어요. 자기요, 회원번호 100번 안에 안 줬다고 이 사업 못 한대요. 그렇게 늦은 번호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할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때 오실 걸 그랬네. 그런데 그렇게 그러다가 한 1000번 넘어가니까요, 그때 할 걸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 아이고, 너무 늦어가지고. 한 10,000번 넘어가니까 또 왔어요. 몇 달 있다가. 10,000번 넘어갔다면서요. 그때 할 걸 그랬어. 지금도 안 늦었어.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까지 갈 건데 10,000번이면 엄청 빨라. 여러분, 지금 10,000번이면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말도 안 된대. 10,000번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 한 10만 번 좀 되니까 또 왔어. 그때 10,000번 때라도 할 걸. 내가 지금도 안 늦었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대. 10만 번이 어떻게 성공하냐고. 지금 10만 번 중에 10만 번 넘어간 사람 중에 로얄도 많아요. 로얄 클럽에 들어온 사람도. 그런데 나중에 100만 번 때쯤 됐을 때 또 만났어. 그때 할 걸. 지금도 안 늦었어. 그랬더니 100만 번이잖아요. 100만 번.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성공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다 이 사업 체질에 안 맞는 사람만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안 맞을지 모르는데요, 이게 너무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귀로 막 들어갔는데 입으로 나오질 않아, 말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귀로 들어가자마자 고속도로가 입으로 뚫려가지고 뭔 얘기를 해주는데 그새를 못 참아.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막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화기를 만지더니 전화를 걸어. 내 얘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뭐 기가 막힌 제품이 나왔다는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품 이름도 모르는데 벌써 전화해. 돈 많이 번대. 그 얼마나 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가 봐요. 한 달에 얼마 번다고요? 아주 고속도로가 뚫린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인 사람들, 막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곤하기는 하지만은. 체질이에요, 체질. 그러니까 다 자기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본인은 활동말동 할지 모르지만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어요. 자, 보세요. 취직 안 돼. 요즘 취직하기 어렵죠? 예. 30, 40, 50 넘어가면 취직 다 포기죠? 예. 그럼 뭘 해야 돼요? 자영업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자영업 어떤 거 있어요? 가게 차리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죠? 그러려면 또 몇 억 가지고 해도 하는데 좀 성공 확률이 높으려면은 그래도 한 10억대는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좀 덜 망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어. 자, 취직 안 되고 내가 자영업 할 돈 없고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도 없어. 요 3가지 다 해당되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적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이게 체질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찾다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런데 또 이제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기억 속에 있는 사람만 뒤져봐. 다 내 같은 사람밖에 없는데? 이러고 있어. 나하고 일대에 만나는 사람만 비전이라고 하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사람이 99.99%예요. 이 사업을 성공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요, 진짜 몇 명 안 돼요. 자, 애터미 이 회사의 회원 중에 제 회장 친인척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어요. 왜? 저를 잘 알거든. 인터넷, 이거 하기 전에 인터넷 백화점 하다가 한번 망해갖고 쫄딱 망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 더럽게 안 들어. 친척, 사촌들이 한 5, 60명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도 안 해. 그 다음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 제가 동문회 회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제법 많이 알겠죠. 그렇죠? 좀 일찍 좀 오지. 늦게 와가지고, 이제서 다이아몬드 하고 있나, 다행히 지금이라도 와가지고 좀 비전을 느끼고 뛰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누구하고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응?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이 따라 나서는 사람 4명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지금 500만 명이 생겼어요. 제가 알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애터미 시스템이고 비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창의력 상산요, 자녀들한테 창의력 길러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좀 창의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머릿속에 뭐가 지금 막 떠올라야 되냐면 내 친구들 중에 못하는 애들 몇 명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와, 이것이 전해지다 보면은 내 라인이 막 중국으로도 뻗고 미국으로도 뻗고 일본으로도 뻗고 호주로 유럽으로 러시아로 전 세계로 뻗어가지고, 야, 그 사람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수당을 받는 시스템이 요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막 머리가 돌아가면은 초등학교를 나왔더라도 좋은 머리예요. 우리 김연홍 크라운 마스터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대부분 지금 라인이 어디로 뻗었냐면 타이완으로 뻗었어요. 그분 한국말도 잘 못하잖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게 또 비전이에요. 한국말도 못해도 한 달에 4천만 원을 버는구나. 그래서 자주 올라가라고 그래요. 자주 올라가서 강의를 잘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버벅거려 주라고. 이렇게 버벅거려도 4천만 원 법니다. 그래서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도 못하는데 뭐 중국말이 되겠어요? 영어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지금 해외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싸다 보니까, 품질이 좋다 보니까 전 세계에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품이 먼저 나가요. 제품이 먼저 나가서 시장을 개척해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13번째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저도 러시아 갈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로 매달 2억 3억 원어치씩 물건이 막 가는 거예요. 왜? 러시아 분들이 막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스폰서한테 막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택배로 보내면은 거기서 막 러시아 전역에다가 또 나눠주면서 매달 2, 3억씩이 물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우리가 컨테이너로 가지고 가서 전산 프로그램 깔고 배송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하자. 다 그렇게 우리는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으로도 정말 지금 조금 있으면은요, 저도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봄 온다는 예언보다는 조금 수준 높은 예언. 대한민국에 와 있는 중국 동포들 있잖아요. 얼마 후에는요, 대한민국에서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100만이 와 있다든가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왜? 아니, 여기서 식당에서 그릇 닦고 청소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느니 애터미 들고 중국으로
가면은. 그리고 그분들이요, 여러분들, 그 연길에서 오신 그 우리, 동포들이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중국에서요, 학력 굉장히 높은 분들 많아요. 선생님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보다도요, 영어 더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 중에는. 중국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저 미국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랬잖아요. 가방끈 뭐 박사학위 받고 뭐하러 갔다가 거기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로서리 스토어 뭐 세탁소 뭐 이런 거 정말 미국 사람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바닥 그런 일들 해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똑같은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정말 엘리트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중국에서 온 사람들 막 다 사기꾼 취급하고 막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똑똑한 분들이 한국에서는 내가 대우 제대로 못 받았지만은 중국 가면은 그냥 팔팔 나눌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들고 가가지고요, 그냥 그 넓은 천지를 내가 다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은, 지금 벌써 한국에서요, 우리 연길에서 오신 그런 분들 중에요, 지금 한 달에 1억 넘게 버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리더스 클럽에 제법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 잡아야 되겠어요? 뭐 하여간 감이 잡히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옆에 아는 사람 하다 보면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세 다리 건너면은요, 막 외국으로도 연결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능한 게 글로벌 원마케팅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10년 전에 창업할 때부터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회사는 뭐 한참 거의 10년 후에 생긴 회사가 자기네가 막 최초의 글로벌 원마케팅이고 글로벌 원서버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초로 글로벌 원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출한 나라에 별도로 등록을 안 해도 우리 여기 한국의 코드만 가지고도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가 진출한 나라 사람들을 다 등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 원마케팅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 세계로 내 라인이 뻗어간다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와, 애터미가 이제 연간 매출액 1조가 되고 뭐 국내만 350만 명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천만의 말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본격적인 준비가 끝난 것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제 그런,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청년 일자리 문제, 노년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애터미 들고 전 세계로 젊은이들이 나가고, 또 노인들 중에서도 젊은 날에 한 가락씩 하셨던 분들이 들고 밖으로 나가면은요, 실제로 해외 나가면은요 생활비도 더 싸요. 한국에 저 집이요, 세 줘 버리고 그 세 가지고요, 저 다른 나라 가면은요, 원룸 하나 얻어놓고 살면은요, 훨씬 더 저 값싼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가서 사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외여행도 즐기면서. 나는 그런 이제 노인네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두기 어렵던 가사 도우미도 둘 수 있고요, 심지어는 기사까지 두고 살 수 있어요. 한국 생활비 가져가면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한국에서 온 비즈니스 말이야, 당신들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근데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파트너 중에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을요, 한 사람 파트너로 잡아가지고요, 거기다 코드를 받고, 당신하고 연결되는 사람은 내가 다 당신 밑으로 달아주겠다고 그러면 열심히 통역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 한마디도 못해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김분숙 그 로얄 클럽에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또 초등학교 나왔어. 그런데 어디로 갔느냐? 한국에서부터 시장을 개척한 게 아니고요, 미국 가가지고요, 뉴저지부터 개척을 했다고. 어떻게 개척을 했냐면요, 그래도 한글은 읽을 줄 아니까 한인타운에 가면은 한글 간판 있잖아요. 한글 간판만 있으면 들어가가지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깝깝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쫙 했는데 그 밑에서 로얄 마스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척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이번에 책을 썼어요. 책을. 책이요. 그 사진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제가요, 지금 그 드림미 학교라는 학교를 지금 만들어가고 개교를 했는데 실제로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교육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요. 그 글의 깊이가요. 제가 쏙 빠져들 만큼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나면 비로소 제목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움을 지나면 보이는 것들 해서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웬만하면 책을 이렇게 대충 읽어도 내용이 파악이 되니까 쓱 보는데 정독하고 있어요. 거의 다 이제 읽었는데 정말 깊이가 있는, 그래서 사람 학력 가지고 절대로 얕잡아 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런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든 이제 애터미는 지금 그 쇼핑몰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떤 쇼핑몰이냐면요, 일반 상품들 있잖아요. 애터미 브랜드, 여기는 다 애터미 브랜드를 달고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애터미 브랜드를 달지 않은 제품들도 우리가 취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냉장고 만드는데 애터미 냉장고가 나을까요? 삼성전자 냉장고가 나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냉장고, LG전자 냉장고가 낫겠죠. 그럼 거기다 애터미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 LG 이런 가전제품들도 그 쇼핑몰에는 들어와요. 그 다음에 새우깡을 우리가 별도로 애터미 새우깡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초코파이니 뭐니 일반 이런 제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수만 가지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진즉 만들고 싶었는데 꾹꾹꾹꾹 참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1999년도에 IamKorea.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백화점을 만들었었어요. 수만 가지의 상품을 취급하는 그런 백화점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시대를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3년 경영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만든 게 이제 소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지금 떠버린 거 있잖아요. 알리바바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그런 큰 손을 못 만나서 펀딩을 못 받아가지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걸 지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죽어 있으면서 한 3년을 이제 월세방에서 살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 다음 비즈니스는 뭐가 나올 것인가? 아니, 나는 일단 경쟁에서 져버린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똑같은 걸 지금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지요, 당연히.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니까 플랫폼 비즈니스 다음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일 건가를 3년 동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군대를 만들려고 하면은 장교, 장군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 장교는 4년 동안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시켜요. 사병은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이나 한 달 반만 훈련시키면은 사병 역할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가만 보니까 사병들을 막 모아놓은 거나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모래알처럼 이렇게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간다고 하면은 이 애텀이라고 하는 허브를 만들고 여기에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리더, 장교 집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직급 체계가 군대 계급장하고 똑같이 된 거 혹시 눈치채셨어요? 예, 보세요.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 그러면은 하사, 상사, 중사 다 군대들 갔다 오셨죠? 예, 그 부사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소위 중위 대위가 다이아몬드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샤론 노즈, 무궁화, 소령, 중령, 대령, 그 위에가 뭐예요? 스타마스터, 장군, 그 위에가 이제 로얄, 귀족, 그 다음에 크라운, 왕, 그 다음에 황제, 임페리얼, 이렇게 군대 계급장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이 여기에 이렇게 장교 집단처럼 해가지고 쫙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 소비자 사병들이 붙으면, 여기 소비자예요, 소비자. 소비자가 붙으면은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막 이렇게 붙어 있죠, 그냥. 예. 그러니까 여기 좀 싸니까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옮겨오면은 여기에 비해 가지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 그런데 여기는 내 일자리란 말이에요, 일자리. 어때요? 이쪽에서 점점 이쪽으로 몰려올까요? 안 몰려올까요? 온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는요, 한 회사가 500조씩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1조예요, 1조. 대한민국 해봐야 5조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게 시대의 대세의 흐름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기회도 없어요. 어디로 와야 되느냐? 이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비즈니스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3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유통의 시대가 있었어요. 지식정보화 사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보가 중요했어요. 여기는 뭐가 중요했냐? 기술과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그 전에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는 이제 그 땅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넘어오는데 지금 이제 4차 산업 AI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음 세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해요. 꿈의 사회가 온다 이거예요. 드림 소사이어티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식정보 사회는요, 이제 다 완성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죠? 거기에 지식과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식과 정보를 갖는 여기에는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회가 완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이게 이동을 할 때 미리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트렌드를 짚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걸로 돈 벌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기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왜 나는 뭐를 시작하면 채수 대가리가 없어갖고 뭐가 안 되냐. 맨날 뒤통수만 맞아. 응? 그래서 뒤통수를 안 맞는 방법은 뭐냐? 시대를 앞서가 가지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드림 소사이어티, 그런데 이게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연결이. 근데 이거는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부 점으로 모래알처럼 아무나 막 들어갔다가 아무 때나 나오고 그렇죠. 예.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사회에서 초연결 사회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생소한 것이에요. 왜? 시대를 앞서가면은요, 항상 생소해요. 그런데 성공자들은 그 생소한 세계에 먼저 뛰어들어 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성공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요, 지식 정보화 사회는요,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를 했어요. 근데 천만 다행인 게 있어. 그동안 공부 못해서 성공 못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되게 공부를 못했어요. 네, 막 낙제하고 재수하고 그래 2년 후배들하고 쪽팔리게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대학도 3류 이렇게 주로 3류로 제가 놀고 있는데, 자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가 지나갔기 때문에 공부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초연결 사회는요, 누가 커넥팅을 잘하느냐, 연결을 잘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김연홍 초등학교 출신이라, 여기 주진한 스카이 출신이라, 여기 4천, 5천, 누가 4천이고 누가 5천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초연결 사회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그동안 지식정보화 사회를,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거쳐왔잖아요. 이때는 공부 잘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때 성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이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에 어떻게 성공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본숙 책을 쓰신 분도요, 30몇 년 동안 집에서 재봉질만 했대요. 오늘도 처음 알았어. 김연홍 사장님이 초등학교 출신이 또 재단 쪽으로 하셨다네. 그때는 하여간 공부 안 한 사람들 중에서 이 재단 쪽으로 가서 양장점 하는 것이 꿈이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섬유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 자, 요거 좀 띄워주세요. 예. 두려움이 지나면 보이는 것들. 지금 여기요, 그 베스트셀러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팔리고 있어요, 책이.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재판 또 찍는다고 하는데, 예. 저도 아직 책다운 책을 하나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초연결 사회는 바로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 못해가지고 찌그러져서 살았던 사람들 기뻐하시라 이거예요. 희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나는 공부 못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제발 이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고 재차 강조를 합니다. 또 이 지식사회는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요, 또 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 이제 주진한 스카이 출신도 이쪽으로 빨리 옮겨갔죠. 예. 이렇게 옮겨가서 시대를 앞서가는 성공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